이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그 다음에 전북 얘기했는데요. 다른 지역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충북의 경우,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 청주의 씁쓸함도 얘기해주셨는데 강원이나 전북보다 사실 더 먼저 오른 것이 바로 이제 충북 지역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역시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청주. 청주를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시장 부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청주는 별로예요. 네네. 최근 청주가 몇 년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또 몇 년간 입주 물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곳 중에 하나가 청주라고 들었는데 이 지역에서 그렇다면 관심을 보일 만한 지역.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흐름이나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슬럼화되고 공급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중심부를 밀어버리지 않고 외곽에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외곽 지역을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청주는 지금 외곽이 개발이 다 끝난 상태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그만한 건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5송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별개로 두고요. 그럼 외곽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어디냐? 외곽이 많이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 모든 것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외곽 지역에 있는 택지 개발 지구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면 이제는 구도심이 개발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데, 즉 지방에서의 도심 재생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왜? 외곽에서의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본 사람들이 잠깐만, 그러면 저쪽도 신축이고 이쪽은 신축인데 여기에는 인프라가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도 다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이웃사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기는 싫은데 신축은 살고 싶은데 공급은 없는데 잠깐만 여기 신축이 들어오네 라고 하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구도심의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개발을 계속 각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청주의 사직 3구역은 지금 2주가 끝나서 이제 곧 있으면 철거 단계고요. 사직 1구역도 계속 침구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3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충구역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리고 밑에 오는 또 서원구 밑에 있는 또 주공 아파트들이 되고 가격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 이렇게 벨트를 형성되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모충동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8,000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간한 한나의 주거 입지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이 도심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청주에서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네. 비 많이 온 지역 중에 이제 자꾸 범람을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범람 안 했대요. 이제 여기 정비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직접적으로 사셔도 되고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갈 만한 5층 저층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심에서의 재개발이 들어와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또 뭐 자이, 금호, 어울림 뭐 이렇게 일군 브랜드가 되게 들어오거든요. 현대, 아이파크 막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도심이 개발되고 주거 환경이 변화되는 지역들, 그리고 또 무심천 지역들이 계속 또 이렇게 뷰가 나오는 동호수, 이런 것들은 전 투자 가치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구도심이긴 하나 지금은 헐렁하나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개발이 되어서 성장 가능한 주거 입지가 개선되는 지역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아파트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람들이 틈새 시장을 따라서 요즘에 지금 난리 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분야라는 표현이 있죠. 썩빌 시장이거든요. 신통구역, 역세권 시프트,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여튼간 이렇게 구역 지정 이슈가 있는 재개발이 가능할 만한,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썩빌 시장이 요즘에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선배님 같이 20년을 넘으신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가 있냐, 흐름이 맞냐라고 묻다고 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해서 이제 동률을 더 볼 수 없다지만 이게 흐름이 가는 거는 맞대요. 즉 지금의 이제 아파트 시장의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 구간이라든지 뭐 좀 이제 안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자금이 이제 이런 썩빌 시장으로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틈새 시장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방 투자 전문이거든요. 네. 지방 투자 전문이다 보니까 그럼 과연 서울 수도권에만 이런 썩빌 시장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잠깐만, 저기다가 이런 썩빌 시장이 이제 좀 장점과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장점은 이제 방향성이 맞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 이거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먹고 나오는데 뒤에 들어간 사람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이제 물릴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 가격에서 사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이제 10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팔리지 않아요. 그 가격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썩비를 누가 사냐면 실거주는 절대 썩비를 사지 않습니다. 뭐 투가가 됐건 그건 신축가나 분양권 사지 절대 이런 썩비 안 사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만 이거를 사거든요. 투자자들은 공부가 좀 돼 있거나 공부가 돼 있으면 테크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장이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도 있지만 지방에는 없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광역시 소규모 주택 정비구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도 있지만 지방에도 70개 정도가 지금 후보지가 계속 발굴이 돼가고 저기 공급이 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7월 14일 날에도 계속 발표해갖고 13군데가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 어려워. 아우 몰라. 뭐 모아주택이 뭔지 아우 신통이 뭐야. 그러니까 서울형 신통기획이 지방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모아주택이. 그러면 그런 곳에서의 이제 기존에는 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가 구역 지정 이슈가 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들은 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서울에만 그런 수요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방에도 그런 수요가 많고요. 옆에서 아파트 단지 막 5억 6억 찍어버리는데 자기들은 뭐 잠깐만 내가 그때 반대표를 내가지고 갑자기 지금 갑자기 배가 아프거든요. 뭐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주의 3호구역 옆에 산남 1, 산남 2 그리고 모충 탑동 1, 탑동 2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해제 지역이에요. 해제. 산남 1 뭐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도 한 번씩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데 가보면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 그러면 그런 대지 지분 하나 높은 거 그런 거 사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체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소액으로 이런 구역 지정 이슈가 있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투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세거든요. 추세. 지금 아파트 시장의 추세는 조금 안 좋지만 빌라 시장은 좋아진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화가가 그려놓으신 분들이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 정말 한 방에 그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안정되고 그리고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저기 이런데 좀 살려면 투자금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안정된 거 살려면. 아니면 또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려면 잠깐만 이거 그려놓은 거 맞아? 막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역 지정 이슈가 되는 이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지역들의 빌라 말고 단택주택 말고 다가구 말고 아파트를 사놓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충북 지역의 청주 말고 또 다른 도시가 어딨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충주하고 제천이에요. 네네네. 물론 청주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역시 나름대로 대표 도시인데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주, 충주, 제천 라인이거든요. 청주, 충주, 제천 라인. 그러니까 청주가 큰형이고 충주는 조금 작은 동생, 그리고 제천은 막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몇 분 있지만 인구수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조금 좀 위험하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인구수보다는 그 지역의 절대가를 보시는 게 편합니다. 무슨 절대가? 대장주의 절대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무조건 뭘 하건 아파트 분양가는 3억 5천 미만으로는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축 가격이라든지 그 지역의 4억 정도의 언저리에서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또 높아진다면 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예요. 뭐가? 그 지역에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축이 될 만한 대지 지분이 높은 5층 아파트, 그게 많은 지역이 충주예요. 충주에 정말 그런 5층 저층 아파트라든지 따라가는 지역, 파괴력이 높은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충주라고 생각하고요. 충주의 대장주가 이제 호암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충주의 대장주가 호암지구에 있고 서충주의 대장주가 이제 서충주 푸르지오가 될 텐데 이것들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5억 구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의 가격이면 조금 더 대장주들은 약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약진할 것들을 따라갈 만한 재건축 단지들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용산주공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용산주공 뭐 간평가 나왔잖아요. 사업성 나와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4억 5천 때려버리니까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갈 만한 저층 아파트들이 충주에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천의 특징을 조금 한번 좀 더 알고 가시면 좋은데 행정
행정구역은 제천은 충청도예요. 제천 이제 인구 13만이거든요. 13만의 도시긴 합니다만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권에 있는 것이 이제 강원도랑 조금 붙어 있죠, 조금. 네,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주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은 강원도인데 내가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은 충청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은 그닥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원주랑 조금 교류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좀 원주랑 보시고 행정구역에 대한 호재는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구역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제천 같은 경우도 인구 13만이긴 합니다만 호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호재? 절대 가격이 쌉니다. 절대 가격이 그 지역에 대한 절대 가격. 그래가지고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약진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천을 좀 그 간과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13만의 도시인데 올라왔자 얼마나 오르겠어 라는 그런 좀 판단 미스? 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천 같은 경우에도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대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후속타로 돌아가는 재건축 단지들라든지 인근에 있는 1억 이하 단지 그 조그마한 단지들은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성장이 가능하고 가격이 상승하니까요. 그랬는데 그 제천의 대장주들이 2억 5천이었거든요. 이전엔. 네, 2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걔가 4억을 찍어버리더라고요. 뭔가 4억을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후속타로 들어오는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분양가에 이제 사업성이 나와버리니까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제천이라고 인구 작은 도시라고 해갖고 상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대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후속타로 들어오는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값어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천도 지금 외곽 지역들이 계속 분양 물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쪽에도 분양 물량이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미분양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소화가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 했지만 수요가 좀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